I now give the floor to His Excellency Mr. Sankey Park to follow up on the comments made by the delegations and deliver final remarks. You have the floor, Minister. 여러 국가의 우리나라 인권 상황에 대한 질의와 권고를 잘 들었습니다. 8개국에서 제출해 주신 사전 질의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계획을 작성하면서 시민사회의 서면 의견 제출, 공청회 개최,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담아 법무부 장관이 주관하는 차관급 회의체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하는 우리나라의 체계는 국내 보고와 점검에 관한 메커니즘의 주요 사례로 UN 보고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NMRF에 관한 UN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와 협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 사유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으로 인하여 정부와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 사유뿐만 아니라 차별행위의 입증 책임, 차별금지에 관한 예외 사유, 영역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에 관련된 유럽의 기준, 해외 입법례 및 법원의 판단 등을 분석하여 입법 과정에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도로서 사형제를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법 감정, 사회 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및 현재 사형을 최고형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형벌체계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자유권 규약 선택 의정서 비준도 사형제 폐지 여부 또는 모라토리엄의 공식적 선언 여부에 따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그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7조는 기존의 체계적 해석에 따라 불명확성이 제거되고 구체화되고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인신구속에 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므로 기본적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고 수사 관계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안보 수사기관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집단 병영 생활을 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군인과 군인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단지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현재 이 규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2015년, 2016년에는 없었고 2017년에는 10명이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은 집회 시위 보장과 개선을 위해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집회 시위 자유보장 방안에 따라 집회 시위의 대응 방식을 관리에서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살수차는 소요 사태 또는 핵심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공격 시에만 사용토록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차벽은 원칙적으로 미사용하도록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체정은 긴급한 경우 수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산 명령에 앞서 집회, 시위, 주최자 등과 접촉해 종결선언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종결선언 시점 등을 협의를 통해 종결 및 자진 해산토록 하는 등 해산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다 확대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고가 불필요한 집회 시위의 범위 확대 등 집회 시위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5개 집회 시위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집회 시위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며 5개 집회 신고 내용이 보완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를 금지 통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우발적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미신고 집회 시위라 할지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개최, 진행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금지 통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 제한, 조건 통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금지, 제한, 조건 통보 전에 집회, 시위 신고 주최 측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일반 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하거나 입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신중한 법 집행과 인권 친화적인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 및 이후 재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이 낮은 점이 성별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확충, 요양근무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등 정책을 실시하며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조항의 이행을 위하여 매년 고용평등 분야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희롱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성희롱 발생 시에 사업주에 대한 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피해자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거나 낙태의 허용 한계를 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태아의 생명권과 인부의 생명, 신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 해외 입법 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자발적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입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동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에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송출기관이 외국인 구직자에게 표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근로 조건을 설명한 후 계약 체결 의사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임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보고는 사실과 다릅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직장에서의 학대나 임금 체불 등이 있을 때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 허용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해갈 계획입니다. 난민법 시행 전에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 신청이나 심사 절차,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난민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난민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난민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민법에는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과 변호인 조력권 보장, 면접 과정 녹음, 녹화 장비 설치,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을 위한 난민 전문 통역인 제공, 이의신청 전담기구인 난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을 두었고, 난민에게 난민 신청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 체류 보장, 생계비 지원, 취업 허용, 난민 지원 시설에서의 주거 및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난민 신청자 및 미성년 자녀의 초, 중 등
교육권 보장 등 사회적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을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ILO 핵심 협약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부분을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로 조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등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사실상 강제 노동의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노동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를 위반할 시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적 지향 인종 등에 근거한 정오 발언 규제와 외국인 영어 강사 등 외국인 대상 HIV, 에이즈 검사에 관해서 그리고 보편적 출생 등록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성적 지향, 인종 등에 근거한 중어 발언 규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이행 법률인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14년에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상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적 표현 또는 외국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조롱, 모욕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방송법과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심의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게도 방송 언어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회화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 HIV, 에이즈 검사 제도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중보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HIV 감염에 근거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UN 에이즈와의 논의 등에 따라 2017년 7월 3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편적 출생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기본적으로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국 공간에서 출생 등록이 가능합니다. 난민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면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6년 5월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부부강간죄,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형법상 부부강간을 형사범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2012년 12월 폐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는 각 나라의 사회 현실, 국민의 법 감정, 여론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310조에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 게재자가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후속 절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여 공정성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심의 관련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위원은 민간으로 구성되고 독립적으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은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도박, 음란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명백하게 불법 정보이거나 사회적으로 해악이 심각한 유해 정보에 한하기 때문에 검열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인신매매와 비정규직 보호대책에 관하여 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신매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3,000여 개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점검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 장시간 근로 여부, 폭행 여부, 여권 등 물품 보관 여부 등 법령 위반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검 대상의 30% 이상을 농축산어업 사업장에 배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및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이 명시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교육 시 폭행이나 성희롱 등 피해 발생에 대한 대처 방법과 구제 절차를 교육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규 외국 인력 배정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부과함으로써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공연기획사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E6-2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유흥업소 외국인 여성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불시 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도 관련 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적발된 초청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하여 2016년 9월부터 외국인 연예인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시 3년 이상 경력 증명서 및 공연 장소, 시설 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성매매,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연예인 신규 입국자에 대해서는 기초 법교육, 인권 침해 시 대처 방법 및 구제 절차에 대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신매매자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국제기구 인신매매 식별 지표를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노동시장에 확립하기 위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을 사용토록 법제화할 계획이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정보 제공 청구권 신설 등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차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연차 휴가,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나아가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대표 제도를 개선하여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이익 대변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 보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기회 균등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및 빈곤대책,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 공공성에 관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균등 정책입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모든 유아에 대해 유치원비, 보육료를 동등하게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도입하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소득 수준과 연계한 국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빈곤 해소 및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충 등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창출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하고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를 해소하는 한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의료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4년에 이어 2016년에 조기 발견, 신속 대응, 보호 지원, 인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위기아동 예측 발굴 시스템 도입, 대국민 교육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인권보호 관련 권고를 수용하여 신고 의무기간 내 신고체계 일원화 및 신고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한 지침 마련,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 마련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관할 지역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하여 피해자가 응급치료, 상담, 수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 성폭력, 가정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각급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시행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주 아동에 대한 적절한 생활, 결혼 이주 여성 및 체류권 부여에 관하여 그리고 탈북 여성 종업원에 관하여 복지부와 여가부, 외교부가 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거나 귀화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 보증서 제출을 생략하여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귀화 절차는 일반, 간이, 특별 귀화로 구분될 수 있으며 결혼 이주 여성들이 어떤 귀화를 신청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적법 개정으로 이혼한 외국인이 아이를 양육하거나 귀책 사유가 없다는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의 확인서 제출 시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이 합리적 사유가 있을 시에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이 제기한 탈북 종업원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은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하였고 한국 정부는 인도적 관점에서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이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하에 각자의 주거지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수가 3만 명을 넘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국제인권조약 및 그 유보 철회에 관하여 법무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현재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 사회보장에 관한 제반 법률과의 충돌이 상당하여 비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국내 체류 중에 노동권을 보호받고 체류 시에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로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구금시설의 범위와 정의 등 국제적 기준과 국내 기준을 비교 연구하여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범위 및 비준 가능성에 대해 실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내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비준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국내법상 강제실종의 정의와 국내 형사법제와의 합치성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주요 법률상 쟁점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석 대표의 마무리 발언을 들으시겠습니다. 살바치스 가가시빌리 부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수석 대표로서 오늘 UPR 심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단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대화를 갖다 보니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중 태어난 저는 지난 60여 년간 한국 사회의 발전과 인권 신장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궈낸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 대해 국제사회는 흔히들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 최초의 민주적 시민혁명인 1960년 4.19 혁명 이후 한국은 민주화를 위한 오랜 투쟁의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개혁과 조정의 과정도 겪어야 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 이후 맞이한 정치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의 폭발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적 제도가 성숙해질수록 정치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민주화된 한국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시민사회입니다. 작년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나무는 꽃 피우는 불꽃이며 인간은 말하는 불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말하는 불꽃이 되어 한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정부 운영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단 여러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점과 인권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에는 끝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확립을 핵심에 두고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공고들을 국내 시민사회와 협의하고 인권정책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소외를 견디고 있는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시 복원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연대와 협력입니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각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 NGO 단체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발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의 수석 대표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신장하기 위한 끝없는 정진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됨을 명시한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뉴욕으로부터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대한민국 평창에서 인간의 존엄성 구현을 통해 세계 평화를 다지는 행사가 석 달 후 개최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서 인권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축제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r Excellency. I am grateful to His Excellency Honorable Minister Park and his delegation for the 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in today's review, the report of which will be prepared by the members of the Troika, namely the representatives of Mongolia, Hungary and the Congo.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implemented since 2015, the recommendation section will be distributed on Monday, 13th of November at 6 p.m. for adoption on Tuesday, 14th of November as from 4 p.m. The full report, including the summary section, will be circulated by email on Friday, 24th of November 2017. This brings us to the end of our meeting. We will reconvene tomorrow at 9 a.m. for the review of Benang. Speaking time will be 1 minute and 30 seconds for all. You are kindly invited to ensure your statements are deliverable within this time limit. Inscribed speakers who wish to withdraw from the list are kindly invited to inform the Secretariat at the latest 30 minutes before the start of the review. All participants are invited to be in the room on time. The meeting is closed.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확충, 요양근무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등 정책을 실시하며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조항의 이행을 위하여 매년 고용평등 분야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희롱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성희롱 발생 시에 사업주에 대한 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피해자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거나 낙태의 허용 한계를 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태아의 생명권과 인부의 생명, 신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 해외 입법 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자발적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입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동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에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송출기관이 외국인 구직자에게 표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근로 조건을 설명한 후 계약 체결 의사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시간, 휴식시간, 임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보고는 사실과 다릅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직장에서의 학대나 임금체불 등이 있을 때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 허용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해갈 계획입니다. 난민법 시행 전에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 신청이나 심사 절차,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난민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난민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난민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민법에는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과 변호인 조력권 보장, 면접 과정 녹음, 녹화 장비 설치,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을 위한 난민 전문 통역인 제공, 이의신청 전담기구인 난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을 두었고, 난민에게 난민 신청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 체류 보장, 생계비 지원, 취업 허용, 난민 지원 시설에서의 주거 및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난민 신청자 및 미성년 자녀의 초, 중등 교육권 보장 등 사회적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을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ILO 핵심 협약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부분을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격 시에만 사용토록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차벽은 원칙적으로 미사용하도록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체정은 긴급한 경우 수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산 명령에 앞서 집회, 시위 주최자 등과 접촉해 종결선언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종결선언 시점 등을 협의를 통해 종결 및 자진 해산토록 하는 등 해산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다 확대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고가 불필요한 집회 시위의 범위 확대 등 집회 시위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5개 집회 시위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집회 시위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며 5개 집회 신고 내용이 보완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를 금지 통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우발적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미신고 집회 시위라 할지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개최, 진행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금지 통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 제한, 조건 통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금지, 제한, 조건 통보 전에 집회, 시위 신고 주최 측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일반 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하거나 입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신중한 법 집행과 인권 친화적인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 및 이후 재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이 낮은 점이 성별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을 통해 기능 및 현재 사형을 최고형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형벌체계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자유권 규약 선택 의정서 비준도 사형제 폐지 여부 또는 모라토리움의 공식적 선언 여부에 따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그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7조는 기존의 체계적 해석에 따라 불명확성이 제거되고 구체화되고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인신구속에 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므로 기본적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고 수사 관계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안보수사기관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집단 병영 생활을 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군인과 군인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단지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현재 이 규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2015년, 2016년에는 없었고 2017년에는 10명이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은 집회 시위 보장과 개선을 위해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집회 시위 자유보장 방안에 따라 집회 시위의 대응 방식을 관리에서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살수차는 소요 사태 또는 핵심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I now give the floor to His Excellency Mr. Sankey Park to follow up on the comments made by the delegations and deliver final remarks. You have the floor, Minister. 여러 국가의 우리나라 인권 상황에 대한 질의와 권고를 잘 들었습니다. 8개국에서 제출해 주신 사전 질의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계획을 작성하면서 시민사회의 서면 의견 제출, 공청회 개최,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담아 법무부 장관이 주관하는 차관급 회의체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하는 우리나라의 체계는 국내 보고와 점검에 관한 메커니즘의 주요 사례로 UN 보고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NMRF에 관한 UN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와 협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 사유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으로 인하여 정부와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 사유뿐만 아니라 차별행위의 입증 책임, 차별금지에 관한 예외 사유, 영역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에 관련된 유럽의 기준, 해외 입법례 및 법원의 판단 등을 분석하여 입법 과정에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도로서 사형제를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법 감정, 사회 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